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인터 마이애미 대 시카고. 자, 일단 뭐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시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고, 그리고 그 외에 좀 주전 미드필더도 2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이제 뭐 메시와 더불어 이제 디에고 고메스까지 이제 결정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인터 마이애미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샤키리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상황이다. 네, 이 정도까지도 이제 말씀 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뭐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여전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메시나 수아레즈가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 이제 좀 출전을 하면서 이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좋은 득점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항상 뭐 인터 마이애미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지만 이제 뭐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메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현재 뭐 더더욱 좀 강팀으로 이제 거듭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현재는 좀 이제 뭐 메시가 없어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성적이 안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 홈 신시내티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대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신시내티의 핵심 코어인 그 아코스타가 결장하며 신시내티의 공격 전개가 좋지 못했고,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뭐 신시내티 그런 수비에 좀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간신히 좀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카고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서 이겼다고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시카고가 직전 경기 뭐 신시내티 상대로 이긴 걸 뭐 좀 감안해도 현재 뭐 원정 시카고의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또 전반적으로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왜냐면 이제 시카고 자체가 이제 점유율이 좀 낮은 팀이고,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좀 점유율 위주로 좀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뭐 공격 전개 또한 아무래도 좀 최근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가 더 좋다 보니 공격에서도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한 반면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측면 위주로 공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 좀 측면에서 좀 영향가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이제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양 팀의 좀 공격 패턴이나 뭐 좀 전개 등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인터 마이애미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또한 인터 마이애미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좀 최근 좀 흐름이나 뭐 경기력과 더불어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인터 마이애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 승에 3.5 기준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밑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도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 마이애미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26번 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는 230번 승.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레드불스 대 신시내티. 자, 일단 뭐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좀 팀 내 좀 주축 포워드인 그런 포르스웨리의 결장 이슈가 있는 그런 레드불스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 못 나왔던 이제 아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봐요. 자, 일단 뭐 레드불스 같은 경우는 현재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지만
이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거랑 별개로 최근 경기력이 떨어진 감이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최악체인 그런 몽레알과도 비기면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이제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레드불스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역시 좀 최근 연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전 경기 시카고 상대로 홈에서 한 골도 못 넣은 채 지며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경기에서 팀 내 이제 핵심 공격수인 아코스타가 빠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신시내티의 공격이 많이 단조로웠고, 그리고 이제 결정력 또한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쵸. 자, 그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공격에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인 그런 좀 직전 경기 신시내티였다,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자도졸려요님 별풍선 4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도전료님 4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조합이랑 이제 추천표를 같이 드리는 거는 50개부터라서 만약에 이제 10개를 더 후원하시면은 제가 조합까지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그냥 뭐 만약에 그대로 이제 뭐 제공한다고 하면은 제가 추천표밖에 좀 제공을 못 해드려요. 네. 그래서 일단 뭐 10개 더 후원하시면은 제가 조합까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40개 후원 감사드리고 바로 추천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추천표는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좀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혹시나 만약에 뭐 조합까지 받고 싶다 하시면은 10개 더 이제 추가로 후원하시면은 제가 조합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4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도졸련님.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만큼 이제 뭐 신시내티한테 있어서 이제 아코스타의 그런 좀 영향력이 크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좀 직전 그런 좀 시카고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네,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신시내티가 좀 더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좀 아코스타가 정상 출전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보다는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신시내티의 좀 공격력을 기대할 만한 요소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역시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 그런 공격적인 신시내티 상대로 충분히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최근 성적과 별개로 이제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 이제 신시내티가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이번 시즌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을 정도로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지금 모멘텀이 떨어질 레드불스보다는 신시내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현재 뭐 지금 원정에서 7연승 중으로 대단히 지금 원정에서의 기세가 좋은 그런 신시내티다 보니까 이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강한 면모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에 승패 본다고 하면은 신시내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슈노바. 자, 일단 이제 신시내티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이제 238번 팩,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39번 팩.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내슈빌 경기. 자,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게다가 추가로 지금 내슈비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수위 지금 서리지가 결장 의심 사항이다. 네, 이 점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뉴잉글랜드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페이스가 굉장히 안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그런 좀 필라델피아라고 볼 수 있고, 자, 반면에 뭐 내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본래 뭐 내슈비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강점인 팀이었지만 그런 좀 수비가 무너지면서 강점이 사라졌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 모두 지금 저점을 찍을 만큼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만큼 좀 전체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이라 볼 수 있는 그런 현재 내슈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뭐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좀 필라델피아가 어느 정도 좀 홈에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공격을 풀어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중원에서도 힘이 떨어진 그런 좀 뭐 내슈비 상대로 이제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필라델피아가 뭐 중원에서도 좀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뭐 내슈비 같은 경우에는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도 침체되었다 보니까 이제 좀 공수 방면에서도 좀 필라델피아한테 많이 밀릴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지금 뭐 대승을 통해 좀 반등할 기미를 보인 그런 필라델피아가 현재 뭐 좀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최악인 그래도 내슈빌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계속해서 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확실히 좀 필라델피아가 이제 직접 뭐 뉴잉글랜드전에서 보였던 그런 경기력을 이제 뭐 유지만 한다면은 뭐 현재 뭐 내슈빌 상대로도 또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요거는 네,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필라델피아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는 네,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승 같은 경우는 프로토 기준 243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45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오스틴 대 샬럿. 자, 일단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 핵심 공리인 드리우 씨가 이제 직전 경기 좀 퇴장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자, 확실히 좀 공격에 지금 뭐 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좀 드리우 씨가 이제 결장한 거는 오스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뼈아플 수 있고, 자, 그에 반해 뭐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홈팀 오스틴을 먼저 봤을 때 이제 뭐 직전 경기 좀 댈러스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경기력도 좀 저조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확실히 뭐 이제 공격도 많이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다 할 지금 뭐 득점 기회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좀 오스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신시내티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그리고 콜럼버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우승 후보 팀들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 지금 원정에서도 이제 강팀들 상대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지금 샬럿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오스틴이 홈이라 해도 지금 샬럿 상대로는 주도권을 가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왜냐면 뭐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중원 장악력도 이제 좀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샬럿 상대로 이제 끌려다녀도 좀 할 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중원 싸움에서도 좀 샬럿이 좀 우위를 점하며 이제 오스틴이 좀 샬럿 페이스에 좀 끌려 달릴 수도 있다. 네, 요 정도 말씀을 들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템포는 빠르긴 하지만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좋지 못하고 이제 좀 투박한 면에 좀 속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해도 이제 파이널 서드까지 좀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오스틴의 그런 공격 전개는 좀 좋지 못한 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오스틴의 이제 뭐 공격도 공격이긴 한데 이제 샬럿도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그런 좀 샬럿의 수비를 뚫기는 오스틴이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좀 이런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 말씀드려봤네요. 일단 뭐 현재 지금 샬럿이 원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지금 뭐 크게 밀릴만한 부분이 거의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샬럿이 이제 이전에는 뭐 원정에서 좀 경기력이 안 좋다 이런 좀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 좀 샬럿은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은 그래도 요거는 샬럿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샬럿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샬럿 프렌 승부는요. 그리고 요 경기는 어느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준 언더. 자, 샬럿 프렌슨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50번 패, 그리고 언더 같은 경우는 251번 승. 자,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시티 대 세인트루이스. 자, 일단 뭐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이제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특히 뭐 지금 쿨라우스 그리고 이제 폼페오와 같은 그런 뭐 핵심 전력들이 좀 결장 중인 그런 세인트루이스이기 때문에 뭐 양 팀 다 확실히 좀 결장하는 그런 좀 선수들의 좀 수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타격이 큰 쪽은 세인트루이스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리그와 이제 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밴쿠버 상대로 원정에서 지며 그런 좀 좋은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자, 뭐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뭐 밴쿠버 상대로 원정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많이 창출하면서 확실히 좀 이전보다 이제 경기력이 좋아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캔자스시티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살아나는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기력도 좀 계속해서 지금 뭐 스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해볼 만한 요소는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홈에서 3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이제 말씀을 들어봐요. 자, 이런 지금 뭐 캔자스시티와 달리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시애틀 상대로 지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이 없을 만큼 저조한 원정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지난 시즌 뭐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제 원정 경기력이 안 좋긴 했지만 그보다 더 이제 지금 좋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순위도 지금 거의 뭐 최하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세인트루이스에 대해서 좀 더 뭐 덧붙이자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원정 성적이 안 좋아도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았다 보니까 그게 다 커버가 됐는데, 이번 시즌은 뭐 원정도 원정이지만 홈에서의 성적도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줄로 뭐 요약을 하면은 뭐 지난 시즌에 비해 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두 팀 다 이제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투에 많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양 팀 다
좀 침투에 대한 좀 대처가 이제 좋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양팀 다 그래도 공격 전개가 그래도 괜찮은 편에 좀 속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뭐 공격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공격 템포 또한 빠르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스피디한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래도 뭐 이제 양 팀의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크고, 그리고 뭐 현재 좀 캔자스의 공격 흐름이 더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캔자스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재 뭐 흐름 경기력 모두 좀 캔자스가 좋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뭐 이제 원정 성적이긴 하지만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캔자스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네요. 자, 아무튼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캔자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인데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뭐 지금 세인트루이스도 비록 뭐 원정이긴 하지만 캔자스 상대로 충분히 좀 득점할 만한 그런 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가 만약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요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충분히 흘러갈 만하지 않나 싶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승, 이제 프로토 기준 252번 승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54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를 몇 개 더 뽑아 보자면, 자, 첫 번째 이제 몽레알 대 토론토. 자, 물론 뭐 이제 몽레알이 좀 최근 경기력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긴 하죠. 네. 다만 뭐 지금 그 이상으로 원정 좀 토론토의 좀 경기력이나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요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몽레알 승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몽레알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요거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 대 이제 댈러스. 네. 요거는 저는 원정이라 해도 댈러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슨 구도죠? 네,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이제 LAFC. 자, 저는 요거는 그래도 좀 어렵긴 한데 본다고 하면 그래도 LAFC 프랜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경기 역시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요거는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FC 프랜스 무승부에 2.5주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